비트코인이 어제 새벽에 플러스 3%짜리 반등문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고 더 큰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 우선 제가 보는 시장 관점 브리핑 먼저 전달드리면은, 저는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오히려 상단 라인의 저항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추세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지 한 달이 아니라 2달에서 3달, 길게는 6개월까지의 시간을 바라보시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지금 구간도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오늘 썸네일에서도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사이클이 무너질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약 2달이라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첫 번째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다리는 게 우리가 2024년도 반감기가 될 텐데, 오늘은 ETF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꼭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21시 30분에 발표된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락하는 동시에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연준에서 다시 또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시장은 지금의 연준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폭을 그려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CME 그룹의 페드 와치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도 오르고 고용도 튼튼하고 주택가격 지수도 잡히지 않고 연준에서도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주고 있는데, 왜 계속 금리 동결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 연관성보다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일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1999년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부동산 버블이 있었을 때 당시의 금리는 6.4포인트, 그리고 2008년도에는 5.5%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이고 이미 2008년도의 수치를 도달한 지금의 시점에서 추가로 25bp를 인상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올리더라도 한 번에서 두 번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미 미국은 2023년도 3월달 기준금리가 5%에 도달했을 때 지역은행들이 파산하는 사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높은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말로써 겁을 주는 단계로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도 연준에서 목표하는 실업률 상승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줬는데, 이미 연준에서는 6월달 이후부터 계속적인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익숙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지만 아무도 주택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상승이 매수에 의한 상승이 아니다라는 말이 될 텐데, 자, 과거 부동산 버블이 터졌던 2008년도랑 지금의 시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2008년도 당시에 마이너스 30%, 그리고 현재 수치는 마이너스 45%로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 사태보다 더 낮은 수치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고금리는 결국은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면서 증시를 무너뜨렸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7.21%입니다. 2023년 9월 6일 뉴욕포스트에서 발표한 미국인들의 대출 불이행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혀주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버블이 2008년도랑 동일하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또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낮아진 금리에서 유동성을 시장에 풀면서 다시 또 증시는 크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주겠지만, 정작 이 시기에 있는 2024년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려운 장세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2달 전부터 31.8K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해주고 하락하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림을 예측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주 전부터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공유를 드렸었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당시에 제가 브리핑 드렸던 가격에서 비트코인 1차 매수를 들어갔던 이유는 저 역시도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리면서 사지 않는 이상은 투자 진입상 매수하기가 어려운 구간을 분명 만들 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제가 보고 있는 비중은 전체 비중 100%에서 비트코인 40%,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로 플러스 40% 알트코인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보고 있는 마지막 지지라인과 동시에 보고 있는 손절라인은 22K입니다. 진입한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시기는 가격이 아닌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기는 ETF와 금리 인하입니다. 결국 시장 가격은
차트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고점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얼마나 받쳐주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고, 가격만 놓고 기준을 잡았을 때는 그 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혹은 그 가격을 넘어섰을 때는 뇌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은 22K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이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31.8K는 충분히 넘겨주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ETF 승인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와줄 텐데,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은 ETF 승인으로 인한 투자 자금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게 된다면, 제가 보고 있는 2차 매도 시기는 ETF 승인 시점부터 출시되는 시간 약 한 달이라는 기간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항상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이다. 목표하는 매도 계획은 일부 바뀔 수 있어서 지금 간략하게만 공유를 드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31.8K를 넘겨주는 자리에서 1차 매도 들어가고, ETF가 승인되는 시점에서 2차 매도,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아니라 하락이 나와주면서 다시 31.8K를 이탈하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3차 매도, 나머지 4차 매도는 평단에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 크게 봤을 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승 사이클은 이렇게 하나의 상승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ETF 상승이 종결이 되고, 하나의 큰 사이클을 만들고 조정 뒤에 다시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 넘겨주는 큰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ETF를 매도한 시점부터는 저는 다시 새로운 매수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최저점 자리는 15.4K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시나리오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부동산 버블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던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연준해서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금리 인하로 스탠스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5.4K 역시도 깨는 하락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도 원유 생산 감산 소식에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JP 모건에서도 유가 지수에 대해서는 100달러에서 강하게는 14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과거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로 유가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계속해서 방출해 왔었는데, 현재 미국의 원유 재고는 38년 만에 가장 낮은 원유 재고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간 유가를 잡기는 힘들 거고, 미국에서도 오일에 대한 그 공급이 부족한 상황까지 놓였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침체에 대한 그 우려를 피하기는 지금은 어려울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싫은 소리를 하는 거는 잘 못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와 같은 영상으로 뵙고 싶지만, 자칫 놓쳤다가는 정말 큰 리스크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ETF 호재로 인한 상승할 거라는 그 관점은 동일합니다. 현재 장기 관점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계속해서 들고 있고, 추가적인 매수 계획도 아직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분석이기 때문에 당장 9월달에 FOMC랑 9월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 금리 인상, 동결, 인하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연준에서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과거부터 금리 동결 기간을 가져가 주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 보다 더 장기적인 틀 안에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